서울 동쪽 끝자락 좁은 골목길 사이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 30년을 넘게 장사를 이어온 오말순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 향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말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골목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천우회라는 조직폭력배가 상권을 장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위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말순 역시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들이 가게 앞을 맴도는 걸 봤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하고 있었죠.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오말순 앞에 가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들어섰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차림과 눈빛. 선두에 선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죠.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만. 오말순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문 닫으려던 참인데 국밥 드시러 오셨나요? 그러자 남자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고 뒤따르던 남자 둘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마구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매달 보호비 내. 안 그러면 이 가게 오늘로 끝나는 거야. 오말순은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 우려낸 육수가 바닥에 흘러내리고 김치통은 넘어진 채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까지 50만 원 준비해. 못 내면 우리가 대신 문 닫아줄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열린 가게 문.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지훈, 오말순의 외동딸이자 현재 707 특임단 중사였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와 조폭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폭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인 주재에 민간인 구역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지훈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사내 중 한 명이 국자를 들고 지훈에게 휘둘렀지만 그녀는 피하며 그의 팔을 꺾고 순식간에 주방 냉장고 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조용했던 가게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조폭들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그녀는 누구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국밥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스며들 겁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조폭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리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군인 주재에 겁도 없네. 남자 하나가 의자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앞으로 나아가 남자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고 뒤따라 들어온 남자가 의자를 휘두르자 곧장 무릎을 차올려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만 안 둬.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할 순 없어. 하지만 지훈에게 칼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손목을 잡아 비틀며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대로 벽으로 그를 밀쳐붙였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말에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가게를 빠져나갔고 지훈은 문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은 부서진 식탁과 흩어진 식재료 사이에 선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지훈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함께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과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한 후 지우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우애. 그 이름을 똑똑히 말했나요? 응. 다음 주까지 50만 원을 내라더라. 안 그러면 이 가게 부셔버린다고. 오말순의 말에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이라도 친척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오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권할 수 없었죠.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사 백지훈, 내일 오전 8시까지 부대 복귀 명령. 지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더 지켜드리고 싶었지만 군인의 명령은 어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밤늦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707 특임단의 복귀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부대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휴대폰을 확인하며 오말순의 안부 메시지를 기다렸고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문자를 볼 때마다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천우애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던 정보 분석 담당 중사 송재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가게에 조폭들이 들이닥쳤어. 천우애라는 조직이야. 보호비를 요구하면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재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우애,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기다려봐.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조직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천우애. 수도권 일대 상권을 장악하려는 신흥 폭력 조직이야. 두목 이름은 백상우. 정가 다수. 과거엔 한빛 보육원 후원자로 위장에 출입했었네. 한빛 보육원?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거기. 나 어릴 때 거기 있었어. 그리고 그때 민지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재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그때 민지 실종 사건도 기록에 있어? 재은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민지 포함 총 3명의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 그런데 화재로 자료가 대부분 소실됐다고 돼 있어. 가해자 특정 불가, 사건 종결.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민지가 실종된 날 이상한 남자가 아이들을 유심히 보던 장면이 떠올라. 난 이름도 몰랐는데. 백상우일 수도 있어. 재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폭 사건이 아니야. 내 과거와도 연결돼 있어. 민지를 찾으려면 더 깊이 조사해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민지도 진실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며칠 뒤 재은은 노트북을 들고 다시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삭제된 기록 중 일부를 복구했어. 지훈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들여다봤고 복구된 문서 속에서 낯익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빛 보육원. 민지 실종 기록이야?
재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민지 포함 3명의 아이들이 실종됐고 그날 밤 보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 불로 인해 모든 공식 기록이 사라졌다는 게 경찰의 발표였지. 하지만 불이 우연히 난 건 아니었을 거야.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맞아. 제보자 말로는 백상우가 그날 새벽 보육원 창고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해. 당시엔 후원자 신분이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수상하지. 지우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납치된 걸까? 그 가능성이 높아. 불법 입양 루트에 대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는데 당시 미국 쪽으로 넘어간 기록이 몇 건 있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이와 시기가 딱 맞는 아이 하나가 있어. 지훈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지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재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리고 이건 그 아이의 사진. 화면에 떠오른 낯선 얼굴. 하지만 눈매와 미소는 어릴 적 민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우는 벅찬 마음에 한참을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널 꼭 찾아낼게.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재은은 그런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보를 더 깊이 파헤치려면 공식 절차를 따를 수 없어. 내가 훈련 중이니까 외부 조사는 어렵고. 그럼 비공식으로 해. 어차피 나 이번엔 안 멈출 거야. 백상우가 저지른 짓, 민지에게 벌어진 일, 전부 밝혀내야 해.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고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와의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말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오늘 낮에 이상한 남자가 가게 앞을 서성였어. 계속 안으로 들어올 듯 말 듯 하면서 주변을 살피더라. 지훈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천우회 쪽 사람이야?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이 이상했어. 지켜보는 눈빛이 날 아는 사람처럼.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가게 문 닫으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바로 갈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녀는 707 특임단 복무 중이었고 외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재은이 훈련장에서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부대에서 너희 어머니 가게 근처 CCTV 자료 요청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어. 천우에 관련 수상자 포착건이래.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지훈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대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어. 아마도 너랑 나 둘 중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같아.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은아, 나 어머니 지키러 가야 할 것 같아. 명령 어겨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재은은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대신 나도 같이 움직일게. 그냥 무단이탈하면 너만 위험하니까 내가 외부 협조 요청서 형태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줄게. 천우에 관련 민간 첩보 수집 명목으로. 지우는 재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번 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준비를 마치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문서상으론 외부 협조 임무였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 개입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불안함과 민지를 꼭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국밥집.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가게 앞 벽면엔 낯선 낙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힌 한 문장. 다음은 불이 날 거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낙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백상우 당신,
이제 끝이야. 지우는 가게로 향하며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말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다친 데는 없으시죠? 응, 괜찮아. 그런데 지훈아, 그 사람들이 오늘 낮에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을요? 그 여자 아직도 기억 못하나? 그렇게 말하더라. 널 지켜보는 느낌이었어.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남자 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명, 날카로운 눈매에 머리를 뒤로 단정히 넘긴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한빛 보육원 꼬마. 지우는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상우군요. 오, 이름까지 기억하네. 역시 특임단 출신은 다르다니까. 그는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넌 아직도 민지를 찾고 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 애는 사라졌고 넌 그걸 막지 못했잖아.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 다물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 경찰? 하하. 내가 누구랑 손잡고 있는지 모르나 본데.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우는 어머니를 뒤로 물리고 조용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재은에게 보낸 짧은 암호 신호. 대상 확인. 위치 고정. 백상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그날 불만 없었어도 넌 아무것도 못했을걸? 넌 그냥 열나서 누워 있었잖아. 그때 민지는 혼자였고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팠던 덕분에 그 애 혼자 끌려갔지. 자책은 많이 했어? 지훈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재은이 보낸 비공식 지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백상우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못 도망쳐요. 당신 끝났어요. 백상우는 비로소 위협을 느낀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너희도 가만히 못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는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백상우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경찰 부른 거야?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는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도망칠 틈을 엿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목 입구와 출구는 재은이 부른 비공식 요원들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백상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이 할매부터 처리하고 갈란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피해요. 백상우가 휘두른 쇠막대기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고 지우는 그걸 팔뚝으로 막으며 그대로 바닥에 구르듯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원 요원 하나가 백상우를 향해 전기 충격기를 발사했습니다.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백상우의 몸이 경직됐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두 조폭도 순식간에 제압됐고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아플 뿐이에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송재은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도착까지 3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빠져야 해. 지우는 백상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벌인 일 모두 드러날 겁니다. 그녀는 손목에 상처를 꽉 잡은 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경찰차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과거의 진실과의 싸움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원에서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송재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경찰 수사관과 함께 사건에 대해 정리 중이었습니다. 백상우는 현재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조폭 혐의 외에도 방화, 불법 입양 알선, 아동 실종 은폐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요. 재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어제 넘긴 증거 자료 중 일부가 미국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됐대. 그중 하나가 민지와 관련 있어 보인대.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민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응. 미국에 있는 입양 기록 중 한국에서 넘어간 여아 하나가 민지와 나이와 생김새가 거의 일치해. 이름은 다르지만 당시 입양 서류엔 화재로 가족정보 손실이라고 돼 있었어. 경찰 수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이미 보냈습니다. 해당 입양 가정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데는 며칠 걸릴 겁니다.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야, 제발 무사하길. 그 순간 오말순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우리 딸 좀 어때?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민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말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냐? 그 아이. 네. 아직 확신은 없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지우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송재은은 들뜬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찾았어. 미국 쪽에서 회신이 왔어. 지훈은 벌떡 몸을 일으켰고 재은은 노트북 화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민지. 현재 나이 34. 위스콘신주에 거주 중. 의료 기록, 생년월일, 신장, 얼굴 생김새. 전부 일치해. 지우는 화면 속 여성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눈매와 미소는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민지야, 맞는 것 같아. 재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영상통화를 시도할 수 있어. 현지 경찰과 입양 가족 측 동의를 받았고 통역도 준비돼 있어. 단 먼저 소개하는 건 오래전 친구 정도로만 해달래.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게.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 준비됐어.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연결음이 울리더니 영상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한 여성. 갈색 머리에 단정한 얼굴. 그녀는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아주 오래전에 너를 알던 사람이야. 민지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아신다고요? 응. 우리 예전에 같이 지냈어.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한빛 보육원에서.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한빛 보육원? 민지? 저 민지였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금 어눌했지만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민지야. 널 찾고 싶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민지는 입을 막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기억나요? 언니가 아팠던 날, 나 혼자 나갔었어요.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잊힌 이름이 다시 불려진 순간, 지훈과 민지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록 닿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분명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입양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끝에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짧은 방문을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공항에 나가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민지는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조심스레 입국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니, 민지야.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고마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그날 저녁 지우는 민지를 어머니가 계신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말수는 민지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따뜻했던 그때의 느낌은 남아있어요. 식당 안엔 조용한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참 뒤 지우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떠난 뒤 많은 일이 있었어. 우리가 찾은 진실 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어. 그날의 불길과 널 데려갔던 사람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아직 남아있어.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제가 혼자 남겨졌는지. 지우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 마지막 조각까지 반드시 밝혀내자. 두 사람의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은 닫혔지만 그 안의 등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민지는 송재은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백상우의 진술과 압수된 장부 그리고 해외 입양 브로커들의 연락망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커다란 패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남자, 이름은 강명호. 현재 50대 중반. 과거 국제임양을 가장한 불법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백상우와는 최소 15년 이상 거래 관계였고 한빛 보유건과의 연결고리도 확인됐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민지를 데려간 주범이란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화재도 증거인멸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잠적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부인이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명호가 몰래 그 근처에 나타났다는 목격담도 있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겠습니다. 재은이 말렸지만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요.
오후 세 사람은 강북구의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재은은 먼저 접수처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명호 씨 보호자 등록된 환자 명단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 정보는 외부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로비 한편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보고 몸을 굳혔습니다. 언니, 저 사람, 나 어릴 때 봤던 그 얼굴 같아. 지훈과 재은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고 남자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명호다. 지훈이 외쳤고 곧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기 위한 추격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강명호는 병원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고 뒤이어 송재은과 민지도 뒤를 따랐습니다. 잡을 수 있어. 꼭 붙잡자. 지훈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강명호가 마침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지훈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거기서 멈춰.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강명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철제 파이프를 움켜쥐었습니다. 다가오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민지를 데려간 것도 보육원에 불을 지른 것도. 강명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지시를 받았을 뿐이야. 그 순간 재은이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저격 준비 완료. 위험하면 바로 대응 가능.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로 끝내겠어. 지훈은 다시 강명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당신 가족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세요. 강명호는 흔들리던 눈빛을 잠시 내리깔더니 철제 파이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더는 못 도망가겠어. 나도. 지옥 같았어. 옥상 위엔 조용한 바람이 불어왔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입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명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맞은편엔 지훈과 송재은 그리고 수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보육원에 불이 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강명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윗선에서 시킨 일이었습니다. 한빛 보육원은 오래전부터 불법 입양을 위한 아이 공급처였습니다. 원장이 돈을 받고 아이들을 넘기면 우리는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보냈죠. 지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민지도 그 중 하나였던 건가요?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지는 원래 계획에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 바이어가 급하게 요구했고 원장은 민지를 포함한 3명을 명단에 넣었죠. 재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을 낸 겁니까?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예고됐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원장이 직접 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안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한 거죠. 민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윗선이란 누굽니까?
당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 강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이름은 최성국. 과거 강력계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민간 보안회사로 넘어갔죠. 지금도 영향력이 큽니다. 당시 모든 걸 지시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성국.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타깃이 저였을 겁니다. 지훈과 재은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적.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과 송재은은 서울 시내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최성국이 대표로 있는 민간 경호업체 강무보안이야. 재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장회사로 보이지만 실상은 과거 경찰 인맥을 활용한 정보 유통과 사설 감시 활동이 주업이야. 불법적인 입양 알선도 여기서 관리됐던 걸로 보여. 지우는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을까? 보안이 철저해. 외부인은 절대 출입 못해. 하지만 재은은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경호원 중 한 명이 내군 동기야. 내가 연락해 볼게. 그날 밤 지훈과 재은은 은밀히 강무보안 경호원인 김도연과 접촉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안에선 사소한 행동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지우는 조용히 민지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과거 한빛 보육원에서 사라졌던 아이입니다. 도연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저 아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쯤 뒷문 쪽 차량으로 실려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지훈과 재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거래합니까? 직접 본 건 없지만 뭔가 수상한 움직임은 있습니다. 특히 최성국 대표가 늦은 밤 혼자 남아있을 때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해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재은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계획 세우자. 이번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해. 며칠 후 밤 지훈과 송재은은 어두운 옷차림으로 강무보안 건물 뒷문 앞에 섰습니다. 김도연의 도움으로 야간 순찰 공백 시간을 확보했고 내부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 1층, 엘리베이터는 막혔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해. 재은이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습니다. CCTV는 대부분 가짜였고 진짜 카메라는 위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좁은 복도를 지나 기록 보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재은이 전자키를 꺼내 문을 열자 내부엔 오래된 서류들과 디지털 보관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나눠 빠르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입양 관련 문서야. 아이 이름들, 생년월일, 해외 전송일. 전부 적혀 있어. 지우는 그중 하나의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민지. 맞아. 여기 이름이 있어. 그리고 보육원 이름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남성의 거친 목소리.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재은이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 철수해야 해. 두 사람은 문서를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다른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출구 쪽엔 이미 2명의 남성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방향을 틀며 속삭였습니다. 우회로로 나가자. 서류는 확보했어. 지금은 빠지는 게 먼저야. 건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작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훈과 송재은은 숨죽이며 강무보안 건물 뒤편 배수구 통로를 통해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휴, 다행히 놓쳤어. 재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고 지훈은 가방을 단단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써야 해. 두 사람은 즉시 경찰청으로 향했고 미리 접촉해둔 내부 수사관에게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민간 보안업체가 입양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네요. 법적으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강무 보안본사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물 내 컴퓨터, 서버, 서류 모두 압수됐고 직원들의 통신 기록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성국은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훈과 민지는 수사의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추가 자료 제공에 협조했습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는 그런 민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뉴스에는 불법 해외 입양 조직 검거라는 자막이 커다랗게 떠올랐고 화면엔 지훈과 민지의 뒷모습이 조용히 비춰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최성국 경기 남부 산청군 외곽별장에 은신 중. 정보는 곧바로 지훈과 재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특수팀과 함께 산청군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밤 외곽도로를 따라 차량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재은의 질문에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장 부근에서 그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안에 체포할 겁니다. 팀은 차량에서 내려 조용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외딴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내부엔 불빛이 흐릿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속삭였습니다. 출입문은 하나.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 위치로. 특수팀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내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손들어. 경찰이다. 거실에 있던 남자가 놀라 몸을 일으켰고 수사관들은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최성국 맞습니다. 저항 없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비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거실 안을 둘러보다가 책장 뒤쪽에 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재은이 다가와 열쇠를 사용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서류 다발과 USB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증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최성국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넌 절대 몰랐겠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넌 진짜 적을 아직 못 봤어.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 적? 무슨 말이지? 하지만 최성국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비바람 속 진실은 더욱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송재은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최성국의 금고에서 나온 USB가 놓여 있었고 전문가가 복호화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암호화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일반 자료가 아니네요. 사이버 요원의 말에 재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거야. 이 안에 진짜가 있을 거야. 몇 시간이 지난 뒤 복호화가 완료됐고 화면에 하나의 파일이 열렸습니다. 리스트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지훈과 재은은 숨을 죽이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엔 수십 명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특정 날짜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무원 명단? 아니, 경찰, 정치인, 의사? 재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해외 입양 브로커 조직의 협력자들이야. 입양 서류 위조, 진료 기록 조작, 출입국 통제 회피. 전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했던 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 조직 그 자체였네. 그 순간 또 하나의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 기밀영 325. 화면엔 어두운 방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등장했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대화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출구는 베를린이다. 서류는 이미 확보했고 병원 측도 협조했다. 최성국 쪽은 정리됐나? 예. 곧 처리될 겁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야. 국제 인신매매 수준이야. 그날 밤 경찰청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동시에 발부됐습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언니.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끌어내자. 며칠 뒤 경찰 특수작전팀은 동시에 전국 여러 장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조직에 연루된 병원, 사무실, 해외 이주센터 등 총 12곳이 동시에 급습 대상이었습니다. 지훈과 재은은 인천에 위치한 출입국 서류 위조 사무소에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들어가자. 특수팀이 문을 강제로 열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허둥댔고 일부는 도주하려 했지만 이내 제압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입양 서류와 진단서들이 생산됐습니다. 데이터 백업 확보합니다. 재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수백 개가 복사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옆방에선 금고를 열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선 검찰과 경찰이 공조의 대형 병원 관계자를 체포했고 부산에선 국제 배송 브로커가 체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동시에 체포됐고 일부는 언론 보도로 실명이 공개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우는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하며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재은이 작게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았어. 민지의 진짜 가족. 그녀의 과거도 밝혀야 해. 그날 밤 민지는 경찰서 옥상에서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별을 보며 항상 누군가가 날 찾으러 올 거라 믿었어요. 오늘 정말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훈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제 마지막 퍼즐을 찾는 일만 남았어.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특수작전팀은 동시에 전국 여러 장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조직에 연루된 병원, 사무실, 해외 이주센터 등 총 12곳이 동시에 급습 대상이었습니다. 지훈과 재은은 인천에 위치한 출입국 서류 위조 사무소에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들어가자. 특수팀이 문을 강제로 열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허둥댔고 일부는 도주하려 했지만 이내 제압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입양 서류와 진단서들이 생산됐습니다. 데이터 백업 확보합니다. 재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수백 개가 복사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옆방에선 금고를 열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선 검찰과 경찰이 공조의 대형 병원 관계자를 체포했고 부산에선 국제 배송 브로커가 체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동시에 체포됐고 일부는 언론 보도로 실명이 공개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우는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하며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재은이 작게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았어. 민지의 진짜 가족. 그녀의 과거도 밝혀야 해. 며칠 후 지우는 한 노부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민지로 보이는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 딸입니다. 11살 때 잃어버렸어요. 보육원으로 보내진 줄도 몰랐습니다. 노부인은 손을 떨며 말했고 지우는 조용히 민지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지예요. 지금은 잘 자랐고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노부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앉은 노부부는 숨을 멈춘 채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다가가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민지예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전 알아요. 엄마 손, 아빠 얼굴 다 기억나요.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렸고 오랜 시간 멈춰있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지와 지훈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